어, 오랜만에 제가 부산에 강의를 쓴 것 같습니다. 제 사는 동네고요, 여기 부산이. 강의는 되게 오랜만에 하게 됐고, 여기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주제는 진짜 급변하는 시대에 누구와 함께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만들어 갈까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제 이름이고 제 인스타 아이디. 예. 예. 어,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장안의 화제였죠, 그죠? 이 9월 달에 나왔는데 저는 이런 거 나오면은 그때는 잘 못 보다가 뒤에 이렇게 뒷북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남들 다 보고 나면 이렇게 보는데 이제 우리 라이더 자전거 타면서 이걸 봤습니다. 이렇게 다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요리라는 게 진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구나. 그걸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두 분, 여기 백종원 씨하고 안성재 셰프 이 두 사람이 여기 심사위원으로 나옵니다. 안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나중에 보신 분들 계실 거니까 뭐 스포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이게 흑백 요리사라고 이렇게 흑수저, 백수저 이래가지고 이 다양한 이런 경력의 요리사들이 나와서 요리 경연대회를 하는 프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나오거든요. 음식을 맛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안성지 셰프는 이 프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 모수라고 하는 서울의 한남동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그 미슐랭 3스타 그 레스토랑의 이 오너 셰프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을 닫긴 했습니다, 최근에. 이 CJ에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분들 매일 우리가 그 30만 원짜리 저녁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운영이 이게 쉽게 잘 되진 않았나 봐요. 여기서 살았다, 맞다. 참, 저 방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 뭐 말하는 이런 것도 유행어도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한 그 잡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할 때 가장 높이 오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되게 이 요리를 하면서 힘들었던 그 과정을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말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선택을 했어라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뭐 직장을 선택하거나 뭐 다른 자영업도 많을 텐데 왜 아메이를 했어? 저는 이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아메이 사업이 저를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줄 수 있을 거라는 저 확신이 생겼었거든요, 초창기 때.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를 보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 나오거든요. 뭐 철가방, 그러니까 그 중국집에서 이렇게 중국 요리 배달하던 사람이 중식 요리사가 된 사람도 있고, 만화빵을 운영하면서 라면 끓여주고 떡볶이 만들어 주다가 그게 반응이 좋아서 만화책을 보면서 요리를 배운 사람도 있고요. 진짜 미국의 그 백악관의 만찬에서 요리를 하는 그런 셰프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진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요리라는 걸로 하나가 되고 요리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보면서 아미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미도 정말 다양하시잖아요. 여기 20대도 계시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분도 계십니까?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비즈니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미 비즈니스도 어떻게 이게 될까? 이것도 같은 것 같아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일 거라는 생각하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안에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 안에 모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질문을 저는 많이 합니다. 질문. 자, 다음 중에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1번, 망토와 양동이를 들고 다니면서 야외에서 이동식 변기를 제공하는 사람. 2번, 귀족의 새 신발을 신고 길들여 편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3번은요, 엘리베이터를 수동으로 조작해서 운전하는 사람. 4번, 자동차보다 앞서가면서 수동으로 헤드라이트를 비춰주는 사람. 몇 번 같으세요? 4번. 지금 같으면 이걸 왜 차가 빨리 갈 것 같죠? 또 있습니까? 4번 말고 다른 답. 2번? 네, 2번.
신발을 신고 길들 신발 새 신발을 자기가 신지 왜 밑에 주냐. 그럴 수도 있다. 그죠? 또 있습니까? 3번. 그죠? 이것도 엘리베이터는 그 누르면 되지. 수동으로 조작. 답은요. 다 있었던 직업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요. 지금 모두 사라진 직업입니다. 정말 많은 직업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길어봐야 한 1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살다 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인류가 탄생해서 이렇게 이 많은 시간이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생기고 없어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가를 제 그래프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이 AI라는 게 지금 세상을 너무 급변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런 그림도 이거 제 예전 같으면 강의 준비할 때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막 찾아가지고 썼었어요. 지금은 이미지 만들어 달라면 다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다 만들어주거든요. AI가 얼마나 대단하냐. 올해 우리 노벨 그 문학상 우리나라 그 한강 작가 받았잖아요, 그죠?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누가 받았냐면 전부 다 AI 전문가들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렇거든요. 그만큼 이 세상이 바뀌는데 세계 이제 기원 후 예수님이 탄생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죠, 그죠? 우리 2021년까지 한 2000년이 지나오면서 전 세계의 GDP 변화, GDP가 총 생산량을 GDP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미미했죠, 그죠? 한 1800년도까지도 정말 뭐 거의 변화가 없다가 이때 이제 뭐 산업혁명이라는 게 생겼을 거고 19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기계와 자동화라는 게 생기고 쭉 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최근에 이 그래프가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AI라는 걸 통해서 세상이 엄청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 사람의 몸을 기계가 대체를 하게 만들었다면 이 AI는 머리까지도 우리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영상인데 올 초에 제가 강의하면서도 보여드린 영상인데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집안 청소나 뭐 집안일 하는 거를 이 로봇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교수 한 분하고 대학원생 두 사람이 만든 로봇인데 그 세 사람이 또 이렇게 어디 소속이냐면 구글의 딥마인드라고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었냐면요. 구글 딥마인드가 우리 알파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알파고. 구글의 자회사인데 이 AI를 만드는 기업인데 거기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뒤에서 이렇게 한 수십 번 정도를 하면은 이게 그 학습을 합니다. 이 로봇가. 그래서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종량제도 버리고 다 합니다. 뒤에 가면은 뭐 빨래 청소 다 하고요. 다 이게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나중에 잘 때는.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만큼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는 기업들, 엔비디아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예. 수준이 높아요. 아메 하시는 분들이 엔비디아도 다 합니다. 이제 넷플릭스, 우리 애플, 아마존 이런 회사들의 주가를 보시면요. 자, 보세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정말 변화가 없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이게 변화 폭이 커지고 있죠. 그죠? 그만큼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사는 게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애도 안 날라가잖아요. 너무 이게 사는 자체가 피곤해지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 큰 트렌드, 이 큰 물결을 내가 이 안에서 내가 뭐 애플에 취직하거나 뭐 아니면 구글 딥마인드에서 뭐 프로그램 개발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거 하기가 쉽진 않다고 저도 힘들거든요.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코로나라는 시대를 이 한 3년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세상이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생기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1인 가구, 1인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디폴트 값이 돼 버렸어요. 하나의 기본 값이 돼 버렸거든요. 이게 1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 가구도 1인 가구가 지금 40%가 넘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이런 트렌드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데이터를 보면 빅데이터를 보면요. 희한하게 새롭게 이렇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함께하다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많이 순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다. 누구랑 함께하고 싶습니까? 함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랑 함께? 맞습니다. 가족, 친구가 제일 많습니다. 원래 친구랑 뭐 취향이 같은 친구랑은 자주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 가족이 많이 업그레이드 올라가고 있고 순위에 그다음에 선생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족들하고 이렇게 여행도 많이 갑니다. 특히 텔레비 보니까 이효리 씨도 엄마랑 여행 가는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뭐 그 하나 투어에는 스킵젠이라 그래가지고요. 조부모하고 손주하고 같이 여행 가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같이 사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한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스페인을 갔다 왔는데 같이 간 일행 중에 할아버지하고 고등학생 아들이 같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축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스페인에 그 축구 명문 구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축구 유니폼도 사주고 막 구장 투어하고 이런 거를 같이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많거든요. 가족 여행이 요즘 의외로 떠요. 혼자 살지만 결혼도 안 하지만 가족 여행 가족과 같이 그거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인데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것도 하나 잠깐 보시죠. 벌써 웃으시네.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예. 이런 게 지금 트렌드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혼자 외롭잖아. 그죠? 외로워서 그런 잔소리 서비스에 기꺼이 돈을 지불한대요. 그리고 진짜 고소득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참 미국 구글 같은 데서 다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쩌면 AI나 기계가 더 빨리 대처될 가능성이 큽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그냥 옆에서 다정하게 친절한 선생님이 지금 뜬다는 거죠. 어떤 선생님? 뭐 PT 선생님, 우리 네일 선생님 뭐 이런 거 있죠. 디자이너, 우리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뜨고 있고요. 어른들이 구몬 이런 거 있죠. 구몬 같은 거 해요, 요즘에. 일본어 자기 혼자 공부해도 되는데 그 단어 테스트 10개씩 해가지고 동그라미 쳐주고 이런 거 해주는 거 한 3, 4만 원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 그 과외 선생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많이 뜨고 있다니까요, 지금 의외로. 이게 하나의 지금 트렌드입니다. 왜? 외로워요, 사람들이 요즘에.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근데 가족이 같이 사는 건 아직까지 좀 뭔가 피곤할 수 있으니까 뭔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냐. 예전에는 14박 15일 해가지고 진짜 평생에 한 번은 유럽 한번 돌자. 14박 15일 하면 유럽 15개국 막 돌거든요. 막 하루에 한 나라씩 막.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돌았던 유럽 여행이 지금은 이제 안 가요, 사람. 이런 여행 안 합니다. 매일마다 그 캐리어 싸는 게 일이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불금이란 단어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금이었잖아. 먹고 죽자 우리. 평일날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고 주말 아빠도 없어졌습니다. 왜? 굳이 주말 아니라도 코로나 위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버려요. 이제 요즘 사람들이. 평일에 아빠들이 저녁 아빠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을 참고 견디다가 단 한 번 폭발적으로 즐기는 여가가 아니라 이 14박 15일 여행이 그냥 퀵턴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성심당 가서 빵 사가지고 올래라는 식으로 그냥 대전 갔다 오는 거예요. 저도 다음 주 월화수해서 우리 아들하고 일본 갔다 오거든요. 그냥 비행기표 우리 갔다 올래 해가지고 그냥 밤에 끄니까 있더라고. 그냥 동경 해가지고 3일 그냥 호텔 잡고 갔다 옵니다. 그냥 그런 여행들을 요즘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불금 대신에 그냥 매일 그냥 평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 아빠 대신에 퇴근 후 아빠. 제 친구 중에 애가 아직 그 유치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결혼 2번 해가지고 애가 어린데 할 수 있죠. 왜? 그래가지고 애 양치를 자기가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빠들이 되게 많다. 그런 얘기를 요즘 이게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가 이제 이 책에 보니까 저희가 매년 보는 책인데
트렌드 코리아라고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책은 우리나라 이제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책인데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베스트셀러입니다. 항상 한 11월, 10월, 11월 되면은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항상 들어오는 책인데 이 10가지 트렌드를 말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하는 아보아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서울대학교 그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말을 따와가지고 아주 보통의 하루, 그래서 아보하라는 게 내년에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냥 매일매일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말을 최근에 누가 똑같은 말을 했냐면요. 이 사람이 했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이 노벨 상 받았다니까 다 달라 보이잖아요. 되게 엄청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그리고 제가 10월 마지막 주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너무 놀라운 게 노벨 문학상이 대단한 게 전부 이게 두 권 빼고는 아까 말했던 트렌드 코리아도 들어가 있긴 한데 10권 중 8권이 한강책이더라고요. 저도 한 2권 정도 읽어봤는데 책이 글을 되게 잘 쓰고 너무 좋은 거는 우리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을 이 원서로 읽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뭐 외국 사람 그 번역본을 봐야 됐는데 원서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맞죠, 그죠?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저는 소년이 온다 하고 히라버 시간하고 이거 읽어봤는데 책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첫 뭐죠, 노벨 문학상을 받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인터뷰를 처음 했거든요. 뭐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되게 놀랬던 게 너무 기쁘긴 했다. 일주일 동안 너무 기뻤다. 하지만 저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저는 믿고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겠죠, 노벨상 받으면. 저는 아메이 사업하면서 다이아몬드 됐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됐을 때도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데 한 달 가더라. 딱 한 달. 그 좋은 마음이. 계속 좋을까요, 이게? 아니거든요. 사람 마음이 싹 떨어집니다. 좋은 가방 같은 거 여러분 명품 가방 사면 기분 좋지만 계속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서 뭐라 했냐면 사랑하는 가족, 다정한 친구들과 웃음과 농담을 나누는 하루하루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 일상이 안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소설 계속 쓰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그 아보아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매일매일을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이 사람은 정의를 내렸는데 그게 지금의 트렌드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베개, 고무장갑, 양말, 수건 이런 게 떠요, 지금. 이게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요, 일상템의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쓰는 생필품의 하이엔드와 고급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2018년도에 소확행이란 말이 처음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뭐 호캉스 호텔 가서 하루 있다 오고 뭐 맛집 가가지고 막 인스타 뭐 이렇게 오마카세 같은 거 있죠. 그거 가서 올리고 아니면 뭐 이런 립스틱 같은 거 하나 사서 뭐 인스타그램 올리고 했던 게 소확행인데 이것마저도 피곤한 거예요. 막 찍어서 올리는 자체도.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그냥 아주 보통의 하루지만 매일매일을 내가 내 자체가 행복한 게 좋다. 내가.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좋은 치약 쓰면서 행복하게 생각한대요, 사람들이. 그게 트렌드가 되고 지금 롯데백화점 같은 데서는요. 이 팝업 스토어가 하나 생겼어요. 이게 테토라고 되게 고급 그 수건 브랜드거든요. 타월 브랜드예요. 우리가 맨날 그 체육대 찍혀있는 타월만 쓰는 게 아니고 예? 이런 타월 쓰는 거 싶어 한다니까요. 호텔 갔을 때 그 좋은 그런 것 때문에 이불이라든지 그 베개 이런 거 쓰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좋은 것들을 쓰면서 그 아주 보통의 내가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20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어쩌면 생필품의 명품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아메입니다, 여러분. 아메이를 제가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25년 정도 아메이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만 52세입니다. 만 52세인데 딱 절반 26년을 제가 아메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 26년이라는 시간은 세상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본다면 학교를 다니면서 그 26년을 저는 아메이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메이를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서 다양한 아메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5천만 가지 아메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아메이가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아메이 제품은 좋다는 얘기는 다 아시거든요.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65년 정도 됐고요. 앞으로 5년이 지나면 70주년이 됩니다.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요. 아메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한 100여 국가에 나가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서울 삼성동에 아셈타워에 보면 아메이 본사가 있습니다. 아메이 매출은 한국에서 한 1조 원 정도 좀 넘습니다. 쭉 있어요. 이렇게 아메이고 있고 제품은 이렇게 비타민 같은 우리 건강 기능식품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갖고 있는 이 회사입니다. 1등이라고 돼 있죠, 그죠? 단백질도 1등, 종합 비타민도 전 세계 1등, 오메가3도 1등. 오메가3 좀 말씀드릴게요, 다시. 그 다음에 화장품도 세계 5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세계 67개 국가에서 판매 1위 하는 치약이 아메글리스트 치약입니다. 치약 좋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 뭐 다 있습니다, 그죠? 다 좋아요, 이 제품들이. 다 좋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육고기하고 생선 중에 어떤 게 좀 더 몸에 좋을까요? 생선이 더 좋죠. 근데 큰 생선이 우리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생선이 클수록. 왜 그럴까요? 이 먹이 사슬 때문에 중금속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 그 생선에 축적된다 이런 거 좀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참치 이런 거 많이 먹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메가3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게 우리나라 그 식품공전이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만든 건데 식약처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식품공전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오메가3의 효능이라고 이렇게 나라에서 인정한 게 벌써 4가지가 있습니다. 심혈관계 건강, 뇌 건강 및 정신 건강, 눈 건강, 항염증 작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국이나 뭐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요. 오메가3 엄청 많습니다. 파는 게. 어떤 걸로 선택할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거든요. 이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 기준치를 보셔야 된다는 거. 이걸 정말 보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식약처는 0.5 이하. 이거 GOED는 이거 뭐냐면 그 뭐 약자던데 이거. 뭐 저도 이게 하여튼 이렇게 오메가3 기준입니다. 이거 오메가3 기준인데 글로벌에서 정한 이제 오메가3 기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원 같은 경우 0.1 이하. 근데 뉴트리라이트에서 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0.005입니다. 식약처 기준에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니 그거 한번 보세요. 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매일 먹는 거잖아요. 우리 매일 먹는 건데 이 기준하고 이 기준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나만 보시더라도 이 원료를 어디서 하냐면 저 남미 쪽에 가면 훔볼트 해역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뭐 해류가 이렇게 만나고 해가지고 제일 지금까지 이 지구에 있는 바다 중에서 가장 그 청정 해역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곳이 훔볼트 해역이라는 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작은 그 물고기에서 이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드시더라도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선택하면 좋겠다. 다른 제품들도 막 다 있는데 제가 뭐 다른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가 이 시간 관계상 해서 하나만 제가 이렇게 했고요. 국내 제품들도 있습니다. 원포원이라 그래가지고 있거든요. 요즘 김밥집이 많이 없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김밥 말라면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다음에 김값이 많이 올랐어요. 김 이게 100장당 한 속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옛날에 한 5,000원도 안 했는데 지금 10,000원이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에서 우리나라처럼 그 김을 그렇게 안 먹고 동남아시아에는 김 과자를 만들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김은 전 세계에서 그 김을 양식하는 나라가 3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아니고 한국, 일본, 중국 3나라만 양식을 하거든요. 제가 고향이 그 옛날 김하고 이래가 잘 압니다, 제가. 김을 하는데 살아가지고 그 3나라에서 하는데 일본은 일본 자국에서 수요만 해도 모자래요. 우리나라 김도 일본 수출할 정도로. 근데 중국 김이 싸니까 태국에서 이제 그 대박난 김 그 과자 회사가 중국 김을 수입했는데
중국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오염이 돼 있잖아요, 바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그걸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태국에서 이제 김과자 만든 후발주자들이 전 중국 김 쓴다, 우리는 한국 김 쓴다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다 한국 김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도네시아 나라에서 또 김과자를 만들었는데 이 김과자가 또 대박이 났는데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만 해서 우리나라에서 1조 원 이상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으로 수출이 1조 원이 넘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많이 팔리 어떻게 수출하니까 우리나라 김값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김은 수온이 낮아야지 이게 김이 만들어져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김이 있는데 이 아메에서 나오는 김이 정말로 가격 안 올랐거든요. 그대로 가격에다가 제가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이 와이프가 먹어보더니 맛이 이상하다고 근데 기름 냄새가 난다 하더라고요. 반품 좀 해달라 해서 제가 갖고 갔는데 한 포만 먹었어요. 이상하다고 드셔보시라고 반품실 직원한테 줬더니 먹어보더니 고기를 가부떡해서 저보고 먹어보라 하니까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래 이상하다. 다른 거 한번 뜯어보자. 또 뜯었는데 또 맛있는데 아닌데 집에서 하나 뜯은 건 맛이 없었는데 이랬더니 하면서 반품을 해주겠다고 해서 반품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요. 이 원푸원이 정말 어떤 제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종갓집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달에 그 배추 막 대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 중국 김치 수입하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지 사람들이 아메이 김치 좋고 아메는 김치값도 안 올랐습니다. 전부 아메이 주문해버리니까 아메이 김치 그때 한동안 주문이 안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아메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이거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 진짜 믿고 이런 거 쓸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정말 잘 만드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미국 아마존 이런 데도 아메이가 한국 화장품 정말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한국 아까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아메이가. 한국 아메이에서 만드는 한국 아메이가 이렇게 제휴해서 만드는 이런 화장품들이 전 세계 아메이 그 망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인데 이런 건 한번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1시간 반짜리면 제가 다 틀 텐데 1시간 강의라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 진짜 명품의 생필품 만드는 기업이라는 거는 좀 조금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돈이 되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돈은 이런 게 있대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화이트 폭스라고 미국에서 이 음식점 체인점을 해서 엄청 크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김승호 씨라고. 이 사람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서 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과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수입 중에서 가장 좋은 수입은 무슨 수입이라고 돼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입. 가장 나쁜 지출은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뭐 있습니까? 관리비, 보험료, 핸드폰비, 이자도 나가야 되고 또 아파트 대출 이자 나가야 되고 또 저는 사실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유튜브 프리미엄 쓰거든요. 그것도 돈 많을만 나가죠. 또 넷플릭스 보는 사람 넷플릭스 나가고 티빙 보는 사람은 티빙도 나가야 되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쿠팡 그거 로켓 배송 받는 사람 그거 나가고요. 이 돈이 뭐 몇천 원, 만 원, 이만 원 그 모으면요 엄청 많습니다. 그거 매달 나가는 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매달 나가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매달 써야 되는 그 생필품 쓰는 거는 못 끊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트도 가고 쿠팡도 가고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여기 아껴 쓴다 그래도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출로 끝나잖아요. 쓰는 걸로 나간다고요, 이게. 맞죠? 근데 아메이는 이 생필품을 쓰는 게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다시 캐시백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매달 나가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거를. 그래서 일반적인 유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건이 제조가 되면 중간 이런 유통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까지 오잖아요. 그죠? 아메이는 직접 이렇게 한 게 우리 중간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회원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서 나가야 될 광고 유통 비용을 이 35% 정도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캐시백을 해주겠다는 마케팅이 아메이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쓰면서 내 주변에 같이 쓰는 사람 아니면 나처럼 같이 구정 광고할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거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내한테 알려준 사람 스폰서라고 하고 내가 있고 후배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집 홈미팅이라고 이제 가정에서 이런 사업 설명하면서 제가 질문을 항상 드립니다. 처음 오시는 분한테는 누가 제일 수입이 많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한 분 계셨어요. 한참 됐는데 한 십몇 년 전인데 딱 하시는 말이 윗대가리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엄청 당황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주 그래서 아주 반전이었는데 그 윗대가리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이 수입을 똑같이 20을 썼을 때 보통 사람은 윗대가리라고 할 수 있는데 S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옆으로 그립니다. 자꾸 위로 그리고 윗대가리라 옆으로 그래요. 옆으로. 그래서 전체가 20만 원 쓰는 사람이 4사람이에요. 4사람이면 전체가 80이 되고 저기 보시면 이런 보너스 테이블이 있죠. 그죠? 20만부터 1000만까지 3%, 6%, 9%에서 21%까지 있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그냥 그런 값다 하고 들어보시면 돼요. 자, 80이면 이게 이제 60에서 120 사이이기 때문에 6%를 적용받아서 일단 요 정도 수 보너스가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전체 보너스가. 그럼 내가 받는 보너스는 어떻게 되냐? 좀 옆으로 갈게요. 옆방 죄송해요. 자, 요 전체에서 요 빨간색을 뺀 나머지가 S가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전체에서 네 그룹 그러면 요 80 안에는 60만이라는 나 후배 동생이 쓴 게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6% 계산하면 62,280원. 뺀 나머지 스폰서는 얼마? 1760원이라는 캐시백을 받습니다. 그럼 나도 후배랑 동생이 쓴 거 캐시백을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돼주냐? 이 두 사람이 20만 점 쓰면은 10,000원 정도 캐시백을 받거든요. 그럼 두 사람 걸 빼주면 여기서 두 사람 걸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받는 캐시백은 41,520원. 딱 여기 S보다 2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20만 원 쓰는 거 다 똑같아요. 20만 원씩 쓰는 거는. 근데 한 명한테 구정 광고를 했지만 나는 후배하고 동생 두 사람한테 구정 광고를 했거든요. 노력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은 거고 위에 S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는 캐시백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입이 위로 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아메이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한테 아메이를 정성스럽게 막 열심히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은 내가 하면 네가 얼마나 조금 좋아 많이 좋아 막 자꾸 약간 그런 내게 위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리면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아메이를 알려주셨는데도 약간 내가 하면 우리 부모님 조금 좋을까 많이 좋을까 막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하물며 남이 알리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이라든지 오해가 풀리는 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이라는 게 조금씩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이 역전된다라는 게 저는 제가 아메이를 처음 호기심을 갖게 했던 큰 되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선착순이 아니라 먼저 하고 늦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죠? 그게 저는 되게 와닿았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해볼게요. 내가 한 3가정을 같이 이렇게 쓰는 가정이 생기고요. 전체 매출이 한 120만 포인트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요런 한 선물이 있습니다. 금액은 한 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만 원 정도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받는 내 캐시백은 다 빼주고 나면 내가 받는 거는 15만 원 정도 캐시백 받습니다. 괜찮죠, 그죠? 이거는 내가 주변에 아메이 제품 좋은 거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이 3사람이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소비자 그룹이 조금씩 만들어진 거라고 볼게요. 한 60만 정도씩 그룹이 만들어지고 전체 매출이 한 400만 점에서 한 15%가 되면 아메이에서 첫 번째 필입니다. 브론즈 빌더라고 해요, 여기를. 그러면서 캐시백을 주는데 이 캐시백에다가 30%를 더 캐시백을 더 주는 게 생겼어요. 1년 동안 캐시백을 더 줍니다. 이 브론즈 빌더가 되면. 그러면 받는 캐시백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메이에서 받는 이 첫 번째 어쩌면 내가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는 좀 괜찮은 수입
우리가 알바 같은 거 하면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알바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내가 파트타임을 해서 받는 거라고 보시면 이거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파트타임처럼 이렇게 아메를 한다고 했을 때. 내 시간 날 때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까지 한번 가볼게요. 천만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천만이면 21%라고 하거든요. 그럼 전체가 이제 이렇게 그룹 뭐 이게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본 겁니다. 한 240만이라는 그룹이 3개가 생기고 나머지를 합치니까 한 280이 돼서 1000만이 됐다. 그러면 내가 받는 캐시백은 2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60만 원이면 괜찮죠. 이렇게 되는 사람을 아메에서는 실버 프로듀서, 은을 만드는 사람에서 SP라고 합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제가 27살에 27쯤 시작한 것 같은 27 시작해서 1년 6개월 만에 SP가 됐었거든요. 처음 열심히 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처음에. 1년 동안은 뭐 3% 뭐 빵 퍼센트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런 수입이 한 260만 원, 250만 원 정도 수입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만 있으면 괜찮겠죠. 그죠? 그걸 만드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3번 하면은 골드 프로듀서, GP라고 하고요. 6번을 하면 플래티늄. 그 다음에 12번 1년 동안에 계속 이런 천만점이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해외 여행 이런 것도 이제 갈 수 있어요. 우리 아메에서 여행을 보내주거든요. 벌써 출발을 했거든요. 1차 이제 2차까지 출발을 했는데 푸꾸옥이라고 이제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 푸꾸옥 나도 가봤다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하도 여행이라는 게 일반화돼 있으니까. 근데 달라요. 여행 가보시면 거기 있는 가장 좋은 호텔에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행은 진짜 가보시면 보통 내 돈 내고 가면은 뭐 돈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기 얼마일까 여기 얼마일까 가성비 따져야 되고 이거 뭐 사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모든 걸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여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그래서 내가 천만점을 제대로 만들어 보면서 천만점을 복제하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천만점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그거를 천만점을 만들면 뭐가 좋냐? 그럼 천만점을 만들면 좋은데 이게 바로 못 만드니까 이거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냥 이게 갓난애기 처음 오신 분은 이렇게 기저귀 찬 애기라고 보실 때 이렇게 기어 다니는 거 아까 9% 하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근데 조금 애가 돼가지고 좀 뛰어다니면 이제 브론즈 빌더가 되거든요. 이게 SP라고 했을 때 왜 이걸 만들었냐? 그냥 SP까지 가니까 좀 뭐 멀리 보이니까 중간에 이런 징검다리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밟아가면서 SP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룹에 내가 천만점, 내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벌게끔 내가 벌어본 경험을 노하우를 알려서 이 사람들도 벌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2차 보너스라는 게 1억 200만 원, 300만 원 벌게끔 1000만 점을 만들어준 대가로 한 100만 원 정도의 2차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이런 그룹을 만들어가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이걸 2개를 만들면 사파이어. 이거 3개를 만드는 사람을 에메랄드. 6개를 만들면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어떨 때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죠. 그죠? 해보시면 아메를 알리잖아요. 아메 다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나 할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하지만 다 안 하지도 않아요. 여기 오신 분들처럼 내 주변에 누군가는 이 정확하게 아메를 설명을 들으시면 이 비전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공부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이아몬드 되면 자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한 2그룹 정도, 그러니까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내가 수입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나는 한 2명 정도 하면 괜찮아 할 수도 있고 나는 3명 정도만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연말 보너스까지 해서 한 1억 정도면 충분해요.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다이아몬드 돼서 한 2억 정도 수입 나오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 저는요 아메이 사업 하기 전에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사실 대학 4학년 때 저는 아메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졸업하면서 아메를 그냥 제 첫 직업이자 지금까지 저는 아메이 사업이 제
해본 유일한 일입니다. 저는 다른 일 해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요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요런 소비자 혜택, 좋은 제품을 쓰면서 내가 캐시백 받는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이런 회사의 브랜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 그랬죠. 그죠? 이런 것들 해서 맨 마지막에 저는 이게 좋아요.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 딱 처음 들으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왜? 평생 같이 여행 다니는 일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메이 수입의 이 곡선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아메이를 중간에 하다 다 그만둘까? 우리가 이 파란색 곡선, 여기 파란 색깔은 직장인의 우리 수입 곡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월급 받잖아요. 처음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더 받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받았는데 쭉 올라가다가 그만두는 순간에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막 회사 다니면서 연금 같은 거 넣잖아요.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뭐 이렇게 대출 같은 것도 시작해가 쭉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두는 순간 끝납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이게 처음에 잘 안 돼요. 왜? 내가 처음에 투자한 게 없잖아요. 아메이에. 아메이 뭐 작은 구멍가게 하나 할래도 5천만 원 1억이 들어가는데 아메이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처음에. 하지만 내가 쭉 공부하면서 이 씨앗을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와요. 임계점이 오거든요. 크리티컬 포인트가 옵니다. 크리티컬 포인트. 그래서 확 올라갑니다. 진짜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 정말 자유라는 걸 느끼는 게 최근에 경험한 게 이거거든요. 제가 올 3월 달에 이때까지는 좋았죠. 제가 삿포로 스키를 타러 갔는데 아메 여행을 갔었는데 보드를 타거든요. 보드 타러 이제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이 무릎 연골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 가고 이거 막 사이렌 울리면서 왔더라고.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내려가 하고 쇼를 했거든요. 이때. 그래가지고 한국 와서 몇 달을 버티다가 5월 달에 결국 안 돼가지고 제가 무릎 연골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 안 좋으신 분도 계십니까 혹시? 제가 조인트 가드라고 아메에서 그 무릎 관절이 좋은 제품이 있는데 그 공부를 해도 머리에 전혀 안 들어오더니 딱 다치고 나서 딱 보니까 이거 완전히 내게 돼가지고 이제 뭐가 어떻고 다 알겠더라고. 이게 당해봐야 알아요. 근데 이거 진짜 연골 다치신 분도 알겠지만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돼요. 한 달 병원에 제가 이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2달을 집에서 그 휠체어하고 목발 짚고 다녔어요. 바닥에 3달 동안에 짚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배가 엄청 나왔는데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제가 이러고 최근에 그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소주를 한 잔 마셨는데 그분이 인쇄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 지금은 사업도 안 하는데 계속 저보고 스폰서라 부르는데 그 사람이 그 스폰서님 제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많이 다쳤으면 자기는 아마 가게 문 닫았어야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니 이건 다 자영업은 자기가 없으면 안 돼 또 안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뭐 아무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줌으로 뭐 이렇게 참가하고 뭐 미팅도 하고 했긴 했지만 진짜 이게 아메이가 참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게 제가 이제 이번에 참 느꼈던 게 이번 올해 이런 일이 한번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사람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그죠? 그래서 매달 들어올 수 있는 뭔가를 내가 만드는 거는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돈이 많아서 은행에서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자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한번 진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는 이 가운데 이 두 분이 저희 부모님이시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메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저 나이쯤에 시작하셨어요. 지금 벌써 한 20 몇 년 됐다 그죠? 시작하셨는데 좋아가지고 옆에 계신 분이 저희 이모님이시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보면 여행 가면 헷갈려 하셔가지고 사람들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모부님도 해서 다이아몬드 가셨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에요. 어릴 때까지 자꾸 누나라고 해가지고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까지가 제가 키가 더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커요. 근데 하여튼 여동생 부부도 저보다 좀 먼저 시작했는데 다이아몬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다이아몬드 되고 막내 동생 부부거든요. 막내 동생은 저희가 이제 아메 스타트 할 때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뭐 부모님도 아메를 하고 형도 하고 누나도 하니까 자기도 그냥 해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제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게 딴 내그예요. 제 이모 딸은 내그, 여동생 딸은 내그, 저 딴 내그인데 남동생은 제가 처음에 안 돼 보였나 봐요. 아메 사업을 혼자서 총각으로 막 한다고 막 다니니까 이 동생은 니 밑으로 해라 하시더라고.
정말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다이아몬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지금 재밌게 하고 있고 가족이 다 다이아몬드 이상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잘 없나 봐요. 한국 전 세계 글로벌함에도.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어치브라고 하는 잡지 있습니다. 일층감. 그 잡지 1호인가에 처음 저희 가족이 소개가 됐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 전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저희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저희 부모님이 맞은편 앞집 아줌마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밖에 계신지 뒤에 계시는지 모르는데 저희 이분이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제가 암해하기 전에 옆집 아주머니셨어요. 근데 1년 동안 저희 어머니한테 언니 하면서 암해 이제 세제 같은 거 있죠. 생필품을 갖다 쓰시기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러시더니 저하고 여동생하고 저 암해 하는 거 보시더니 시키는 거 보시더니 관심을 가지시더라고. 저 아들 딸까지 시키는 거 보니까 저 뭐가 있나 보다 이러면서. 그래서 암해를 공부하시더니 여기가 딸이에요. 아린이라고 이 딸인데 이 아들 동철이고 여기는. 근데 이 딸이 그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엄마가 이제 암해를 탁 공부하고 와서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리나 네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때 엄마는 암해를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게 해서 진짜 3년 만에 어머니는 다이아몬드를 가시고 딸은 이화여대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딸하고 아들이 다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돼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 서포트를 어머니가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시니까 이거 다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 장면은 이 일본 여자분인데 이게 며느리가 일본 분이세요. 하와이에서 결혼식 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잖아요. 옆집에서 그 전에 동생들이고 옆집 아주머니셨는데 아메를 통해서 바뀌어가는 걸 저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분의 이 남편의 사촌 형을 후원해서 그 이보연 수석 다이아몬드님이 계시고 그분이 같은 또 그 아이들 친구 부모님이 전홍전 방송정리된 또 후원하시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저도 목격하게 되고 이분도 지금 뒤에 계시는데 김영미 리더님이라고 저희 부모님의 스폰서님이시거든요. 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마 30대 애기 엄마셨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벌써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노후 준비까지 다 돼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첫째를 맡기면서 이제 MBC 방송국에 계셨거든요. 근데 둘째를 출산하고 육아휴직 때 정말 아이하고 이제 육아휴직 안 하고 진짜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들은. 그래서 그걸 위해 가지고 매달 300에서 500 정도가 나오면은 직장 그만둘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평생 이렇게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돼 계시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 스폰서님이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기 때문에 전 초창기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저 여기 계신 분들의 다 이제 올라가면 우리 업라인 스폰서는 권인건 윤영민 리더이신데 제 처음 시작할 때 에메랄드셨거든요. 저희 집에 홈미팅 해주러 매주 오셨어요 한 번씩. 그랬는데 지금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 되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두 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따님이거든요. 따님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까지 하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다가 한국 와서 아메를 알아보고는 이 여행이 무슨 여행이냐면 파운더스 카운슬이라고 전 세계에서 아메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여행인데 거기를 따라가면서 아메 엄청 큰 걸 본 거예요. 아메 지금 창업자 여기 이제 이 덕디보스라고 아메 지금 이끌고 계시는 분입니다. 두 창업자 집안에 이제 2세 분들이신데 이분도 만나면서 해가지고 지금 아메 에메랄드가 되어 계십니다. 에메랄드가 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 가까이에서 제 스폰서님, 제 옆집에 제 업라인 스폰서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도 그 아메이 안에서 다 보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된 아메이를 저는 이렇게 보게 됐고요. 이게 2000년도 12월 2일이라고 돼 있죠. 이건 몇 살이냐면 아까 옆집 동생들이에요. 여동생, 남동생 전데 총각이었을 때인데 2000년도면 제가 몇 살인지 한 30 정도 됐나? 근데 이제 이때 아메에서 처음으로 가족 여행이 생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행 자격은 안 되고 이제 여행 아메 한지 한 2년 정도 됐을 텐데 동반 가족으로 따라갔어요. 여동생, 남동생 다. 옆집에
얘들도 다 따라왔고 우린 다 2세대가 따라왔는데 하여튼 너무 재밌게 해외여행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외여행 많이 안 다닐 때였고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그 방에서 호텔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같이 맥주 딱 한잔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있으면서 왜 우냐 하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오는 게 내 평생 꿈이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실까 했는데 저도 아이들 생기고 같이 여행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처음 시작이었고 2002년부터 저는 이제 제가 자격이 돼가지고 이때 총각이었는데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와이 그때 리더십 세미나를 제가 제 자력으로 갔었거든요. 너무 좋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하와이 그때 너무 좋았어요, 진짜. 하여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몇 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16년쯤 됐나 발리라는 곳을 갔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하고 다 있습니다. 이 3대가 다 모여 있거든요. 한 20명 정도가 아메 여행 가면요 그 호텔을 통으로 빌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군데를 그 사진 찍는 스튜디오도 만들어 놓고요 가족 사진을 다 찍어주거든요, 기념으로. 그러니까 집에 오면 앨범이랑 액자 같은 거 보내줍니다, 다. 근데 우리 가족 많다고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한번 찍어주더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게 또 우리 아미 미술관이라고 서울 분당에 가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작품 이 사진이 그 당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걸려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학교 다니고 한다고 많이 빠지긴 하지만 요즘에도 이렇게 같이 여행 가고 우리 이번에는 또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가거든요. 마지막 차수로 가는데 장인어른 85입니다. 85이면 진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신데 아직까지 다행히 건강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하세요. 진짜 여행 가서 재밌게 노실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라이더도 있어 자전거 매일 30분씩 타시고. 예. 그리고 이 영상 한번 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에 생긴 암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췌장의 암 중에서 좀 특이한 암이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지인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했대요. 자기가 건강했을 때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일 때는 매일 내가 오늘 하려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인가를 자문자답하면서 혁신을 위해서 달려온 그도 사실은 가까운 사람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가졌다라고 얘기한 거를 보면 어떤 만남,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또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어쩌면 1기 1회 단 한 번의 만남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유성호 이 법의학자 아시죠, 그죠? TV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진짜 와닿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런 얘기를 좀 할까 하거든요. 한 5분, 10분 정도만. 여행은 진짜 좋은 이런 여행은 뭐 청와대에 있었던 셰프들까지 다 갈 정도고 뭐 김치도 정말 거기서 진짜 맛있게 딱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다 준비해서 갈 정도로 진짜 멋진 여행을 합니다. 꼭 가시면 좋겠고 이런 여행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아메이 통해서 여행을 해보니까 행복 종합 선물 세트인 것 같아요. 여행은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가 좋은 데 놀러 다니는 게 정말 좋잖아요. 와이키키 해변도 가고 여기 로마고요. 이 여행은 아메 여행 아니고 제 대학 친구들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친구가 그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것도 한 10년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내일 그 오사카에 3박 4일 학회 가는데 오사카 올래 이러더라고. 갔어요. 그 다음 날 바로 갔어요. 저 와이프한테는 허락을 받았어요. 가도 되나 이렇게 하라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 친구도 이제 휴가를 내고 와가지고 오사카에서 3일 동안 정말 재밌게 뭐 절도 가고 교토도 가고 재밌게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고 다음 달에 또 들어오면 또 보자고 해가지고 보는데 제가 이런 게 저는 아메가 너무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맨날 놀지만 않습니다. 저도 아메 사업 열심히 하거든요. 이런 여행들 아이들하고도 갖고 정말 좋은 여행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되게 높대요. 어릴 때 노후 준비보다는 뭐 이렇게 자식 교육비라든지 이런 데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그래서 노인 자살률도 되게 높고. 근데 참 보면 이분은 101세까지 1911년에서 2012년이니까 101세까지 살았죠. 그죠? 이 할머니가 101세까지 살면서 아메를 하시다가 손녀딸한테 아메를 이제
상속을 시켜주고 쭉 내려가면 이제 우리까지 내려옵니다. 이 할머니가 아메이를 처음에 그 옆집 총각 둘이 가면 하는 거 보고 시작했대요.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재밌죠, 그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이신데 지금 아직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라는 부분도. 노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고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그게 매달 따박따박 수입이 나올 수 있다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사업 이어달리기. 회원 가입된 자녀의 비율 77%입니다. 저는 말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는데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이 자리에 전 저희 아들도 와 있습니다. 20살이거든요. 재수해서 이제 수능을 봤는데 이어달리기 알아야 되니까 다음 달에 DBC를 공부를 할지 모르겠는데 꼭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상속이 되는 일이다. 상속세 없이 상속이 되는 일입니다. 이 네트워크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메이 비전 중에 하나가 아메이가 매출 곡선이거든요. 제가 9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아메이가 트릴리온 조 단위까지 가세요. 조까지 갔는데 또 거품이라는 게 좀 꺼지면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이 상태에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왜? 이때 하나 1억이라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게. 근데 지금은요. 다이아몬드 기본 2억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1억은 연봉으로도 1억 받잖아요. 요즘 직장인들. 2억은 돼야지. 수석 다이아몬드 되면 한 3, 4억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거를 알고는 남성 사업자들이 되게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영화 이 데보라 윙거 아시죠? 젊을 때 이뻤는데 그죠? 이 데보라 윙거가 나온 영화입니다. 그 마지막 사랑이란 영화인데 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 너무 대사가 멋져서 준비했습니다. 짧거든요. 영화 감독이 그 마지막 황제 영화 만든 감독이고 같이 그 영화 음악을 만든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거든요. 유이치 사카모토라는 사람인데 이 영화에서도 이 음악을 같이 담당을 했고 그래서 이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나는 앞으로 몇 년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 사람이 암 판정을 받고 이렇게 투병하면서 쓴 책이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아까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생각한대요. 우리가 사실 딱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는 우리가 유한하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게 90이 될 수도 있고 뭐 100세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90에 생일날 내가 만약에 저 세상을 가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거를 정말 허투루 쓴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죽지만 예측은 못 하잖아. 언제 죽을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소중하게 보내야 될 이 시간들 그냥 허투루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보자, 다음에 밥 안 먹자 그런 말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안 먹자는 말이고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만나서 야 우리 1년에 한 번씩 보면 앞으로 몇 번 보겠노다 그러더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저는 어쩌면 한번 다시 우리가 인생을 뭐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내가 어쩌면 이때 인생에 어쩌면 하나의 턴어라운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래서 저는 그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기 한번 가야지 하면 그냥 바로 가는 그런 게 전 필요할 것 같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인생이 그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학자들 그 심리학자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래요. 아까 노벨상 말씀드렸는데 아주 천재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무슨 상을 받아야 더 기쁠까요? 이러더라고요. 왜? 노벨상을 받아놓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그게 강도 큰 거 한 거 오는 것보다 작게 여러 번 오는 게 좋다. 제가 행복에 대한 거는 이 사람 책을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 서은국 교수라고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 책은 정말 멋지게 썼는데 얼굴은 그렇게 행복하게 생긴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이 정말 좋아요. 사람은 또 결국 이 동물이라는 거죠. 동물. 사람도 결국 동물인데 이 책에 보면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라고 돼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녹잖아요, 그죠? 근데 내 손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안 녹을 거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행복이라는 거를 저장하는 그런 냉장고는 없대요. 그래서 녹기 때문에 자주 여러 번 아이스크림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 그래 행복한 날들이 연속돼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부와 아주 보통의 하루, 그 매일매일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이제 마지막에 책에 보면 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스킨십 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돼 있어요. 자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큰 하나의 큰 트렌드는 올 겁니다. 분명히 인공지능 로봇 올 거라고요. 우리가 운전을 안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제 분명히.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작은 트렌드지만 함께 한다라는 게 하나의 큰 우리의 사람들의 그 트렌드가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생필품을 좋은 걸 쓰고 싶어 하는 게 생긴다고요. 그 생기는 생필품을, 그 명품 생필품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같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거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거든요.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그런 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셨죠? 네, 크게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많은 비전 중에 가족 사업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